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달 부산의 한 어르신은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소가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응급실 치료비로 노후 자금의 절반을 써버렸습니다. 대구의 한 부부는 자녀의 사업 자금 지원으로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나라의 허리를 지탱해 온 세대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나 가난을 이겨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한 세대이지요. 이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쌀 한 톨, 연탄 한 장 아끼며 부모 형제를 먹이고 살렸습니다. 청춘을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학교 강단에서 불태우며 나라를 세웠습니다. 월급을 모아 가족의 학비를 대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렸으며 IMF 위기 때는 금가락지를 내놓아 나라 경제를 지켜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절약했고 책임졌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단순히 나이 많은 세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희생과 헌신, 근면과 인내의 상징입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가정을 지켰고 자녀를 키워 오늘의 한국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족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지역 사회의 기둥으로 서 있는 세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존중받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아닌 인생 선배, 지혜의 원천으로 기억되길 바랄 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모아둔 돈이 있는데도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관리비, 갑자기 손 벌리는 가족들, 스마트폰 속에 날아오는 이상한 문자 한 통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으니 돈은 줄줄 새어나가는데 물가와 세금은 오르고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집에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하루 종일 돈 걱정만 할 수도 없습니다. 노후는 걱정하며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즐길 시간이어야 하니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키고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속지 않고 또 돈이 없어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불안한 노후에서 돈이 있어도 쓰임이 똑똑한 노후로 그리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당당한 노후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노후 지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의료비, 주거비, 가족 지원비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노후 자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부터 막아야 합니다. 65세 이후 의료비는 젊을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병원비 때문에 적금을 깨는 일이 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한 번에 몰아서 받으면 중복 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조기 발견으로 치료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체중을 집에서 기록하는 습관은 큰 질병으로 가기 전에 신호를 잡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약을 처방받을 때는 제네릭 의약품을 요청하고 복용 중인 약이 겹치지 않는지 약국에서 꼭 확인하세요. 같은 성분의 약을 여러 병원에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만 정리해도 한 달에 수만 원씩 절약됩니다. 병원에 갈 때는 미리 질문을 적어 가세요. 진료실에서 당황해서 묻지 못한 질문 때문에 다시 병원에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을 때는 약의 복용법과 부작용을 자세히 물어보고 집에서 먹던 영양제나 건강식품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응급실은 정말 응급한 상황에만 가야 합니다.
응급실 진료비는 평소 진료비의 3배가 넘고 입원까지 하게 되면 하루에 수십만 원씩 나갑니다. 주거비도 큰 문제입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체크해 절약 루틴을 만들고 오래된 보일러나 가전은 점검해서 큰 수리비 폭탄을 예방하세요. 겨울철 난방비는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20% 절약됩니다. 여름철 에어컨은 26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전기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이 너무 크면 관리비와 세금이 부담됩니다. 방 하나 줄인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남는 공간을 임대해 수익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파트보다 빌라나 연립주택이 관리비는 적게 나오지만 수리비는 더 많이 들 수 있으니 장단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집을 팔고 전세로 살면서 나머지 돈으로 이자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을 위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 지원비는 감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녀가 돈을 요청할 때는 금액과 기간,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가능하면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서운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형태로 하고 갚을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주는 걸로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애매하게 두면 가족 관계만 나빠집니다. 손주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키워주기보다 내가 지칠 만큼 돕기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세요. 손주 용돈이나 학원비를 매달 정액으로 주는 건 피하세요.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만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돈도 지키고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이나 집 장만을 도와줄 때도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도와주면 나중에 부담이 됩니다.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세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쓰지 말라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똑똑하게 쓰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바로 결제하지 말고 72시간만 기다려보세요. 3일 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면 사도 좋지만 그 금액의 절반을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하세요. 충동 구매가 오히려 저축을 늘리는 기회로 바뀝니다. 소비를 포인트 게임처럼 만들면 지출을 줄이는 재미가 생깁니다. 한 주 동안 지출을 줄일 때마다 점수를 적립하고 한 달에 한 번 소소한 보상을 해보세요. 커피 한 잔 안 마신 날은 1점, 택시 대신 버스 탄 날은 2점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됩니다. 20점 모으면 좋아하는 음식 한 번 사 먹기, 50점 모으면 영화 한 편 보기 같은 보상을 주세요. 대형마트 대신 필요한 물건만 있는 가게로 가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대형마트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사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계획이 없던 물건까지 사게 됩니다.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필요한 것만 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월 단위보다 주 단위로 끊어 현금 봉투로 관리하면 훨씬 절약됩니다. 일주일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뽑아서 봉투에 넣고 그 돈으로만 생활하세요. 봉투에 남은 돈은 자동으로 비상금 통장으로 보내보세요. 돈이 쌓이는 재미가 생기면서 절약이 습관이 됩니다. 카드보다는 현금을 쓰세요. 카드는 돈 나가는 게 실감나지 않아서 과소비하기 쉽습니다. 현금을 쓰면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서 자연스럽게 절약하게 됩니다. 큰 돈이 필요할 때만 카드를 쓰고 평소에는 현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무엇보다 소비할 때마다 이걸 왜 샀는지 한 줄로 기록해 보세요. 기분이 울적해서 샀는지 습관적으로 샀는지 알게 되면
다음 선택이 달라집니다. 쇼핑할 때 기분이 어땠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도 함께 적으면 내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클릭 몇 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충동 구매가 더 쉬워집니다. 온라인으로 뭔가 사고 싶을 때는 장바구니에 담고 하루 뒤에 다시 보세요. 대부분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인이나 적립금에 현혹되지 마세요. 원래 안 사려던 걸 할인한다고 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만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적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금 때문에 더 비싼 가게에서 사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최근 노인 대상 사기와 보이스피싱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칭해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 정부기관을 사칭해 세금을 내라고 겁주는 전화, 고수익 투자라며 현혹하는 사기, 건강식품을 무료로 준다며 접근하는 방문 판매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큰돈을 송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족에게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문자로 연락이 와도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족이 정말 급한 일이 있다면 전화로 직접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자나 앱 링크는 무조건 클릭하지 말고 10초만 멈춰서 검색해보고 나서 확인하세요.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서 보낸 문자라고 해도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문자 속 링크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에는 이중 인증을 걸고 OTP를 설정해 두면 안전합니다. 비밀번호는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쉬운 숫자 말고 규칙 없는 숫자와 문자를 섞어서 만드세요.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지 말고 중요한 계좌는 따로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금융기관과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는 휴대폰에 즐겨찾기로 등록해 두면 위급할 때 바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번호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카드 뒷면에 적힌 번호를 저장하세요. 사기꾼들이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끼리만 아는 암호 문자를 하나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 가족을 사칭해서 연락할 때 암호 문자를 물어보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질문도 좋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지? 작년 생일 선물로 뭘 받았지? 같은 질문을 하면 사기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의심되는 연락이 오면 바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하면 사기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도 최신 사기 유형을 알려달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망을 만드세요. 투자 권유 전화는 무조건 끊으세요. 전화로 투자를 권하는 건 대부분 사기입니다. 정말 좋은 투자라면 굳이 전화로 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100%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방문 판매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무료로 체험해 보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주거나 집에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면 가족과 상의하고 정식 매장에서 사세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만의 노후 프로젝트를 하나 정해보세요. 1년 동안 집안 물건 20개 줄이기, 하루 한 문장 일기 쓰기, 손주에게 들려줄 나만의 요리책 만들기. 돈은 거의 안 들지만 성취감은 큽니다. 집안 정리는 돈도 벌고 마음도 정리하는 일석이조입니다. 안 쓰는 옷이나 가전제품은 중고거래 앱에 팔고 책이나 CD는 헌책방에 가져다 주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집이 넓어 보이고 청소도 쉬워집니다. 동네를 새롭게 탐험해 보세요. 매일 새로운 골목을 걸으며 동네 백꽃 지도를 만들고 시장과 카페, 작은 공방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세요. 돈 한 푼 안 쓰고도 관계가 생기고 삶이 재미있어집니다. 동네에 살면서도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으면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이웃과 물건이나 음식을 교환하는 작은 교환 경제를 만들면 돈은 안 쓰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내가 만든 김치를 나눠주고 옆집에서 만든 반찬을 받는 식으로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쓰는 책과 이웃이 안 쓰는 화분을 바꾸면 둘 다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미니 챌린지를 해보세요. TV 없는 주간, 채식 주간, 스마트폰 줄이기 주간. 이렇게 작은 변화를 주면 무료함이 사라지고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TV를 안 보는 주간에는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세요. 책도 빌려보고 강의도 듣고 문화 행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도서관은 책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화도 보고 컴퓨터도 쓸 수 있고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무료입니다. 오래된 사진과 편지를 디지털로 정리해 가족 아카이브를 만드세요. 손주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남기면 관계의 깊이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됩니다. 가족사를 정리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도 돈 안 들이고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맨손 체조를 하거나 동네를 산책하면 충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유튜브나 요리책을 보면서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같은 재료로도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어서 식비도 절약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만든 요리를 이웃과 나누면 관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일했고 이제 그 열매를 잘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는지 알게 되면 걱정이 줄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4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첫째, 노후 지출 폭탄을 막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의료비는 정기검진과 건강관리로 미리 예방하고, 주거비는 에너지 절약과 관리비 점검으로 줄이고, 가족 지원비는 원칙을 정해서 관리하세요.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 덫을 이용해서 절약을 재미있게 만드세요. 72시간 기다리기 규칙, 포인트 게임, 현금 봉투 관리법 같은 작은 방법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무조건 참는 것보다 똑똑하게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셋째, 사기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만드세요. 가족 확인 전화, 링크 클릭 금지, 이중 인증 설정 같은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돈이 없어도 풍요로운 노후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집안 정리, 동네 탐험, 이웃과의 교환, 미니 챌린지, 가족 아카이브 만들기 같은 활동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는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지출 폭탄을 막으면 돈이 남고, 남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사기에 속지 않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여유로움이 결국 삶의 풍요로 이어집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는 자동이체 내역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일은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여정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힘으로 남은 인생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걱정보다 계획을, 불안보다 준비를, 막막함보다 실천을 선택하세요.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여러분만의 노후 설계를 완성해 나가세요. 평생 읽어온 것들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걱정이 아닌 기대로, 불안이 아닌 여유로, 막막함이 아닌 설렘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도록 말입니다.